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GED Mathematical Reasoning을 함께하게 된 클로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How to approach GED Mathematical Reasoning 이라는 주제로 GED Mathematical Reasoning이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강의 슬라이드는 항상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 얘는 대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이 항상 대단원을 의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넘겼을 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네가 각각 소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처음 먼저 GED Mathematical Reasoning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GED Mathematical Reasoning은 115분 동안 진행이 되는 시험이에요. 115분은 2시간이라는 시간으로 거의 2시간으로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내에 우리가 몇 개의 문제를 풀어야 하냐면 46개의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근데 그 46개의 문제 중에서 5개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41개의 문제들은 캘큘레이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게 파트가 엄연히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5개의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이제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경고 문구가 뜰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다 풀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은 다시 돌아와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고 문구가 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5개의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준 다음에 모든 문제를 다 맞췄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이제 넘어가셔서 41개의 문제를 나머지 41개의 캘큘레이터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46개의 문제들은 주제가 어떤지 이렇게 보면은 크게는 4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먼저 solving equations, 얘가 가장 비중이 높아요. 지금 보면 30%이죠. 그래서 30%면 거의 3분의 1인데 그만큼 방정식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 graphs and functions로 얘가 25%, 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가만 보면 이 두 개가 합해서 우리 algebra라고 하는 단원들의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algebra가 지금 둘이 합했을 때 55%로 절반이 넘어요. 그만큼 algebra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number sense, order of operation and probability가 25%로 또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나머지 geometry가 20%인데 geometry 같은 경우는 뭐 도형을 다루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two-dimensional 아니면 three-dimensional figures를 우리 배워볼 건데 two-dimensional figure에서는 주로 둘레나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three-dimensional figure에서는 보통 부피나 surface area 같은 것들을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근데 5개의 non-calculator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조금 패닉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괜히 calculator를 못 쓴다고 하면은 괜히 불안해지는 심리 때문에 그런데 이 non-calculator topic이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먼저 fractions and decimals 얘는 분수랑 소수예요.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도 제일 첫 번째에 다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LCM하고 GCF라고 써 있는데 얘네는 지금은 약자를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LCM이라는 거는 least common multiple으로 최소 공배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GCF는 greatest common factor라고 해서 최대 공약수예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distributive property라고 해서 우리 분배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exponents and rational operations 얘도 굉장히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확실하게 공략을 해서 5개의 문제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1개의 캘큘레이터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GED Mathematical Reasoning에는 크게 5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가 multiple choice인데 얘는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지선다. 이제 4가지 초이스가 있으면 여기서 가장 적절한 답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B다 하면은 B에다가 클릭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ill in the blank 문제들도 나오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express your answer as a decimal. decimal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말로 소수인데 소수로 표현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답이 계산을 했더니 10.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니까 키보드로 10.3을 이렇게 타입인 하면 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는 decimal이라고 나와 있지만 fraction으로 나타내라 라는 이제 라고 했을 경우에는 답이 예를 들어서 3분의 10이에요. 그러면은 3분의 10을 우리 이렇게 쓰지만 이제 우리는 컴퓨터를 써야 하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답안지에 fill in the blank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냐면 10/3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drop down 문제가 있는데 drop down 문제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얘네가 쭈르륵 밑에 이렇게 drop down으로 뜰 거예요. 그러면은 multiple choice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얘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애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drag and drop 문제는 조금 되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function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답이 마이너스 0.6 x 더하기 18.6 이 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밑에 이렇게 drag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알맞은 애들을 이렇게 끌어서 drag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otspot 유형 문제들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이제 특정 값을 특정 지점을 이렇게 콕 찍어라 라는 문제들인데 예를 들어서 click on 1.6 on the graph 라고 했을 때 그래프에서 이렇게 number line이 있을 때 1.6을 찍어라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 1.2, 1.4, 1.6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다 커서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기가 색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5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우리 공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강의를 구성을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1강부터 6강까지는 숫자, numbers에 관한 얘기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nteger라든가 decimal이라든가 fraction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지 이런 것들을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7강하고 8강에서는 우리 ratio, rates, proportions and percent라고 해서 전부 뭔가 비율에 관한 것들을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9강에서 12강 사이에서는 우리 data analysis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표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bar graph 아니면 pie chart, line graph 이런 뭔가 그래프, 차트 그런 것들을 우리 마주했을 때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내면 될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사실은 이제 그냥 표를 분석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섞여서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number라든가 ratio, rates, proportions and percent 이런 문제들이 이제 표가 있으면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또 다른 단원들의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섞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13, 15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geometry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2차원, 3차원 이제 도형들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16에서 22강이 제가 강조했던 algebra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특히 이제 예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수록을 해놨고 이제 그만큼 지금 보시면은 강의 중에서도 지금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GED Mathematical Reasoning이라는 거는 학생들의 레인지가 정말 다양해요. 왜냐면 수학을
너무 수학이 자신이 없어서 수학 기초적인 것부터 조금 차근차근 쌓아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수학은 사실 한국에서 배운 적은 있지만 영어로 된 수학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용어가 너무 약해서 거기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모두 그 전자에 해당되든 후자에 해당되든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항상 준비를 할 거예요. 먼저 수학이니까 당연히 개념 정리는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 슬라이드에 계속 용어들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수록해놓은 문제들만 파악을 하시고 가셔도, 계속 그것만 계속 연습을 하셔도 충분히 이제 패스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용어가 너무 약하다 해서 용어를 좀 외우셔야 하는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강의 슬라이드에 이렇게 용어 스티커, 노란색으로 용어 스티커를 이제 부착을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수학이 좀 약하다,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하면은 이제 보라색 예제 스티커를 주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제 중학생 때까지는 한국어로 된 수학만을 다뤘었는데, 이제 미국에 이렇게, 가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영어로 된 수학을 접해봤었는데, 그때 굉장히 저도 막막했었거든요. 어떻게 용어를 이제 외워야 하는지 되게 막막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사전 그 책을 가지고, 책이 있으면 이제 사전에 옆에 갖다 놓고 모르는 단어들을 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단어장으로 정리를 해서 외우려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를 하나의 단어장에 모아놓고 외우려고 하면은 그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저랑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제가 용어들을 설명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억지로 모든 용어들을 다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저랑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어차피 계속 용어를 영어로 설명을 할 거니까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약하다 하면은 이제 제가 수록해 놓은 예제 문제들을 최대한 복습, 또 복습, 혼자서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수학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